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1부 주간 뉴스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도구들이 속속 등장하는가 하면 빅테크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요. 또 AI의 미래를 두고는 서로 다른 시선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세 번째 주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장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AI 도구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빅테크가 마주한 AI 위기의 속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AI 도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AI 도구들의 등장입니다. 정말 재밌는 소식들인데요. AI를 취미로 다루는 분들을 위한 하드웨어부터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구독 서비스까지 두 가지 중요한 출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말 흥미로운 하드웨어 소식입니다. 레즈베리 파이가 $130짜리 새로운 AI 확장보드 AI 햇 플러스 2를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8기가 램에 40TOPS 성능을 내는 헤일로 10H 칩을 달아서 라마 3.2 같은 꽤 괜찮은 소형 언어 모델을 내 컴퓨터에서 바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테크 리뷰어 잽 기얼링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독립형 레즈베리 파이브가 이 새로운 확장 보드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바로 전력 때문입니다. 파5는 최대 10W까지 힘을 쓸 수 있는데 이 AI 헤이트 플러스 2는 3W로 묶여 있어서 제 성능을 다 못 낸다는 거죠. 자, 하드웨어 이야기는 이쯤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픈AI가 새로운 구독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챗GPT 고인데요. 기존에 있던 공짜 버전하고 월 $20짜리 플러스 버전, 그 딱 중간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얼마냐고요? 놀랍게도 월 $8입니다. 최신 AI 모델을 써볼 수 있는 문턱을 확 낮춘 거죠. 자, 그럼 월 $8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무료 버전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 5.2 기준으로 한 100개 정도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파일롤링이나 이미지 만드는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기억력도 더 좋아집니다. 근데 한 가지, 미국에서는 곧 광고가 붙을 거라고 하니까 이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사실 꽤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빅테크의 AI 위기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 그리고 그에 따른 거센 반발과 법정 다툼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X의 AI, 바로 그 그록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 문장 하나로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이 챗봇은 시간당 약 6,700개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었다. 네, 시간당 6,700개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2023년 11월, 좀 반항적인 AI라는 컨셉으로 그록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다들 그냥 재밌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2024년 8월, 이미지 생성 기능이 붙자마자 유명인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논란이 되더니 불과 몇 달 만인 2026년 1월에는 아이 할 것 없이 딥페이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태를 키운 건 정말 사소해 보이는 버튼 하나였습니다. 바로 수정 버튼이요. 이 기능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용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동의도 없이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거죠. X가 부랴부랴 안전장치를 만들긴 했는데 대부분은 그냥 뚫렸습니다. 그러게 이런 허술한 안전장치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실존 인물의 성적인 이미지를 마구 만들어내는데 다른 쪽, 그러니까 챗GPT나 코파일럿 같은 곳에서는 안전정책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거든요. 결국 AI를 만들고 운영하는 플랫폼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 자신의 AI인 그록이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일론 머스크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픈 AI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죠. 머스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1,34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3,800만 달러나 기부해서 오픈 AI를 같이 사왔는데 너희들이 인류를 위한 비영리라는 약속을 깨고 돈벌이에 나섰다. 그러니 나를 그냥 기부자가 아니라 초기 투자자로 대우해서 지금 회사 가치만큼 보상해달라. 뭐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죠. 할리우드의 회의적인 시선과 빅테크의 치밀한 사업 전략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할리우드가 AI를 어떻게 보는지 배우 벤 애플레크의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AI가 쓴 건? 정말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벤 애플렉과 매트 데이먼, 두 사람의 생각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요. 애플렉은 AI가 쓴 글은 그냥 평범하고 결국엔 VFX처럼 비용 줄이는 도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데이먼은 AI가 진짜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날것의 감정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고 말하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똑같습니다.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영혼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할리우드가 이렇게 AI의 창의성을 의심하는 동안 오픈 AI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실용적 도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가진 엄청난 능력하고 의료나 과학, 기업 같은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것 사이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 전략은 오픈 AI가 최근에 하는 일들을 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먼저 1.4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인프라에 쏟아부어서 판을 깔고 챗GPT 고나 광고 같은 걸로 사용자를 최대한 끌어모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냥 구독료만 받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팔거나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식으로 지능의 가치를 사회 전체로 넓히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 새로운 도구, 지금 터지고 있는 위기, 그리고 미래 전략까지. 이걸 다 합쳐보면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AI가 점점 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 기술의 엄청난 힘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 사이의 간극, 이 간격을 메워야 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1부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흥미로운 최신 논문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주간 AI 오픈소스와 논문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AI가 어떻게 더 똑똑해지고 또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최신 연구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AI를 그냥 무작정 더 크게 만드는 경쟁에서 한 발짝 벗어난 느낌이에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AI가 좀 더 똑똑하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고민들이 돋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AI를 훈련시키는 좀 더 스마트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정답만 맞히는 걸로는 부족하죠. AI가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더 공정하게 배울 수 있을지 그 새로운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좋은 AI라는 게 그냥 정답만 잘 맞히면 끝일까요? 만약에 AI가 너무 한 가지 정답에만 꽂혀서 계속 똑같은 방식에 맞는 답만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분명 더 기발하고 창의적인 다른 해법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현상을 Exploration Collapse, 우리말로는 탐색 붕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논문이 나왔습니다. Uniqueness Aware Reinforcement Learning인데요.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어요. 바로 LLM 심판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올림픽 체조 경기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술적이고 독창적인지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AI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술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었는지 예술 점수까지 매기는 거죠. 그래서 좀 뻔하고 흔한 풀이보다는 희귀하고 창의적인 해법에 보상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와, 정말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AI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독창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논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훈련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꽤 널리 쓰이는 강화학습 방법론 중 하나가 알고 보니 근본적인 편향, 즉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얻는 가치는 실제보다 너무 낮게 평가하고 반대로 쉬운 문제를 풀었을 때의 가치는 너무 높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려운 도전을 과소평가하고 쉬운 성공에 너무 후한 점수를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법이 바로 HAW입니다. 이건 뭐냐면 AI의 훈련 기록,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AI가 계속 어려워하는구나, 이건 쉽게 푸네 하고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가중치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아주 영리한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AI가 문제 난이도에 휘둘리지 않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AI의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LM이 마치 사람처럼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측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멀쩡하게 잘 대답하던 AI 비서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심지어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요? 바로 이런 현상을 퍼소나 드리프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모델이 원래 설정된 페르소나에서 표류하듯 벗어나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AI한테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즉 메타적인 성찰을 요구했을 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진들이 파고들다가 AI 정체성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시스턴트 엑시스, 우리말로는 조수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뭐랄까, AI의 성격을 조절하는 하나의 슬라이더, 조절 막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바로 이 조수축을 기준으로 모델의 현재 상태를 측정하면 지금 페르소나에서 벗어나려고 하네? 하고 페르소나 드리프트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축을 기준으로 모델의 행동을 살짝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유용하고 해가 없는 조수라는 페르소나에 잘 머물도록 일종의 궤도 수정을 해주는 전략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AI의 성격을 안정시키는 기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뉴스레터에 관련 논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번에는 AI가 그냥 컴퓨터 속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지저분하기까지 한 현실 세계를 어떻게 직접 보고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위성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걸 보고 AI가 어떻게 그 도시의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진에는 그냥 건물하고 도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이고 어디가 상점들이 모여있는 상업지역인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의미를 과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 도전에 뛰어든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소시오세그고요. 그 핵심 모델이 소시오 리즈너입니다. 이 모델이 일하는 방식이 꼭 인간 전문가 같아요. 위성사진하고 디지털 지도를 동시에 보면서 추론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은 녹지가 많고 건물들이 낮네? 그럼 여긴 주거 지역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1차 추론을 하고요. 이어서, 근데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랑 큰 길이 있네? 그럼 상업적인 가치도 꽤 높겠는데? 하는 식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추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추론 능력을 강화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시킨다는 점이에요.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자, 방금은 하늘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AI를 만났다면 이번에는 우리 눈높이로 내려와서 현실의 물체를 이해하는 AI를 만나보시죠.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충 찰칵찰칵 찍은 사진 몇 장만으로도 아주 정교한 3D 모델을 뚝딱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보통 3D 모델을 만들려면 조명 빵빵하게 터트린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오픈소스 모델 쉐이퍼는 다릅니다. 이건 처음부터 현실 세계를 위해 설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막 찍은 사진들, 좀 흔들리고 배경도 지저분하고 일부는 가려진 그런 불완전한 사진들을 가지고도 놀랍도록 깨끗하고 정교한 3D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기존 최고 기술보다 성능이 무려 2.7배나 더 좋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발전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 직접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GitHub 링크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에 잘 정리해두었으니까요. 꼭 한번 들러보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번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유니크니스 어웨어 R을 통해서 AI가 뻔한 답이 아닌 창의적인 해답을 찾도록 격려했고요. 두 번째, HADW를 통해 훈련 과정에 숨어있던 편향을 가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시스턴트 액세스라는 개념으로 AI의 변덕스러운 페르소나를 안정시켰죠. 마지막으로 소셜 리즈너와 쉐이프 R을 통해서는 AI가 드디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AI가 점점 더 섬세하고 더 유능한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이렇게 더 창의적으로 배우고 또 더 안정적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 앞에 놓인 다음 거대한 도전은 무엇이 될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